줄을 서시오. 한정판 파스타와 버터로 등목하는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식감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웠어요. 커피와 의외의 궁합을 자랑하는 상상 초월 디저트까지. 특별함을 추구하는 거제 맛집 지금 소개합니다. 물감을 푼 것 마냥 새파란 바다가 반겨주는 거제에 왔습니다. 바다도 식후경 첫 번째 맛집부터 소개합니다. 정통성을 바탕으로 트렌디한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인데요. 맛있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 재료가 너무 신선한 게 그냥 딱 먹어봤을 때 당일날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니까 이 가게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략 30가지 메뉴 모두 인기지만 코스별로 딱 하나씩 추렸습니다. 네, 저희 가게의 주 메뉴는 오징어 목물치 아바타를 이용해서 4가지 재료를 올려서 4가지 맛이 다 나는 브루스케타와 그리고 암소 한우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테이크, 그리고 매콤하게 만들어서 느끼함이 없이 드실 수 있는 매운 꽃게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만든 티라미수가 있습니다. 빵에 크림치즈를 바른 뒤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트러플을 올리면 완성. 색감부터 화려한 브루스케타로 입맛을 돋워주고요. 겉면은 조금 이제 씹는 식감이나 그런 면의 탄력이 주가 되는 메뉴고요. 생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메뉴로 치면은 이제 칼국수 같은 좀 더 촉촉하고 소스를 더 많이 묻힐 수 있어서 메뉴에 따라서 겉면을 사용할 때도 있고 생면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셰프의 개성이 들어간 생면은 하루 10그릇 한정. 맛볼 수 있는 파스타 종류는 매주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 그리고 고추, 그리고 느타리 버섯의 향이 계속 나오게끔 오랫동안 볶아줍니다. 생면을 넣은 다음에 꽃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꽃게에 소스가 잘 배이게끔 소스를 계속 끼얹어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게와 매운 크림의 만남 찬성입니다. 근사한 외모에 깊고 고소한 풍미로 든든한 팬층이 많은데요. 크림 소스인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매운맛이랑 크림의 그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 이걸 항상 챙겨 먹거든요. 한우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우 암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반이라지만 조리도 확실하게 합니다. 220도 정도 온도로 예열을 시키신 다음에 실온에서 30분 이상 이제 휴지를 식힌 스테이크 고기를 자주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정보인데요.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셔야지 고기 윗면이 이제 공기에 노출된 부분이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계속 지속되게 그렇게 구우셔야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는 고기. 마지막으로 후식도 달달하게 녹습니다. 사보이 아르디라는 이탈리안식 과자에 에스프레소를 적셔서 그 위에 섞어놓은 마스카포네 치즈와 계란을 같이 위에 올려준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늘 추천할 수 있는 데가 횟집이나 뭐 이런 데인데 사실 거제도에도 이런 맛있고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거제도 식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맛있고 멋있는 레스토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많이 찾아주세요. 거제하면 또 멸치인 거 아십니까? 두 번째 맛집은 3대째 어업을 하는 곳이라던데
이거 잘못 찾아온 건가 싶을 때 눈에 들어오는 멸치. 이곳의 정체는 전시형 카페라고 하는데 거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고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멸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카페.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 커피 나왔습니다. 1층은 멸치 가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도 1층 가공 시설을 볼 수 있고 이제 카페는 멸치를 전시해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주 메뉴로는 간조 커피, 만두 라떼 그리고 멸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피는 바다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만조는 해수면이 하루 중에 가장 높았을 때를 의미하고요. 간조는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어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서 커피 메뉴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조 라떼는 라떼 베이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초코 파우더를 뿌려서 만드는 음료이고요. 간조 커피는 크림 라떼 베이스인데 흑임자 크림을 라떼에 섞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진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 커피에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진짜 멸치로 만드는 공짜라서 더 고소한 간식. 저희가 멸치 자멸을 가지고 따로 조리를 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올리브유에 설탕만 섞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튀긴 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자주 찾으시고 리필도 가끔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판매는 따로 안 하고 있어서 판매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네, 인기는 많아요. 크로켓 같은 이것은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은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반씩 떠서 그 아이스크림을 합친 다음에 냉동고에 얼린 뒤에 이제 스펀지를 감싸서 빵가루랑 멸치를 갈아놓은 가니쉬를 얹으면 완성이 되는 음식입니다. 튀기면 뭐든 맛있는 거 아시죠? 커피와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립니다. 멸치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고 맛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알려주는 오브제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바 뒤편에 대형 스크린도 있어서 볼거리가 다양하게 많아서 좋았어요. 거제도의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오셔서 바다도 보시면서 여유도 좀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거제라는 개성을 가득 담은 커피와 멸치,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까지. 거제에 간다면 놓치지 마세요. 힘내소가 오늘은 논산시 광성면을 찾아왔습니다. 내려가서 논 메고 밥 메고 해야 될 것 같지만 2월 말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논산시랑 딸기 만나러 왔거든요. 가서 함께 만나보시죠. 갑니다.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딸기 가져와서 기농한 청년 농부의 딸기 보감을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논산시의 광성면. 넓은 논과 논 사이를 따라 새콤달콤한 향기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쪽 저쪽 들러보니까 오늘 힘내서가 갈 곳은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뵙기로 한 허준 대표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우리 힘내소의 공식적인 만남이 있거든요. 네. 제가 힘내소 하면 반갑소. 힘내소!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딸기 보감을 만들고 있는 청년 허준 씨. 갑자기 소 한 마리가 등장해서 놀라진 않으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저 오늘 CF 찍는다고 그래서 힘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CF는 또 이후에 아, 다시 네.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깜짝 또 게스트가 있거든요. 아, 놀라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성함부터가 허준이라서 네, 상당히 믿음이 가고 네. 왠지 몸에 좋을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좋은 이름을 살려서 그래서 딸기도 건강하게 키우고 저희 박스 작업이나 택배 박스 디자인도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에 장래를 걸고 2016년 충남 논산으로 기동한 허준 씨. 농업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전국의 청년 농부들과 교류도 하고요. 논산 딸기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과 새로운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 시작해서 이제 잘해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소득이 좋은 일화방 꽃대를 다 끊어먹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 동 반 정도를 이제 다 죽여서 이제 소득이 거의 없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차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도움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이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허준 씨의 고든 마음처럼 가지런히 놓인 딸기 농장. 이곳에 청년 농부의 꿈이 활짝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속에 숨겨진 빨간 딸기 보세요. 튼실하니 정말 맛있겠죠? 빨갛게 잘 익었고요. 모양도 예쁘고. 네. 얘네들이 그 국가대표 딸기라 불리는 그 서량인 거죠? 네, 서량입니다. 와. 서량은 10여 년 전에 여기 논산에 있는 딸기 연구소에서 일본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일본의 품종 로열티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었거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서량이라는 품종을 개발하였고 이게 워낙 병충해도 강하고 생산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전 농가의 한 80% 정도가 서량을 따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파랗던 딸기도 빨갛게 익어가고 농부의 빈술에도 잘 익은 딸기로 가득 채워가죠. 그리고 제 입도 이렇게 새콤달콤한 딸기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형, 잘 따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물론 사이사이 또 맛을 보긴 했지만 야 진짜 논산 딸기 맛있네요. 논산 딸기 맛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하면 논산 하면 딸기. 보니까 손이 어쩜 이렇게 빨라요? 아, 저는 느린 겁니다. 저희 고수분들은 저보다 한 1.5배는 더 빠르십니다. 하우스는 몇 동 지으시는 거예요? 저 4동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몇 분이서? 저 직원 1명이랑 저랑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다 이 하우스를 다 수확하시는 거예요? 네,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나와 손수 수확한 딸기를 그날그날 공판장에 보내는데요. 이 신선한 딸기들이 바로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지는 거죠. 5년차 귀농 청년 농부의 탐스러운 딸기 보세요. 딸기는 모양과 향 그리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맛이잖아요. 그렇죠. 당도가 중요하죠. 아, 그 맛에는 또 이제 당도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거를 드려볼까요? 맛있는 걸 한번. 아, 맛있게 당도 생긴 거. 측정기 어. 있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도 가져왔거든요. 아, 저 이 안에 어디, 있습니다. 어디 한번 좀 정확한지 한번 볼까요? 저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아, 정확해서. 네, 네, 네. 자. 놀래보겠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눈보다 빠른 손, 기계보다 정확한 입. 그래서 힘내서의 점수는요. 오. 야, 이거는 네. 조금 더 익었네요. 아, 네. 달아. 네. 이 정확히 네. 11브릭스 나옵니다. 11브릭스요? 11브릭스. 그러면 여기서 서여물보다 딸기를 더 좋아하는 힘내서의 정확도는 과연?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11.8 나왔는데요. 아, 11.8. 거의 정확한데요. 좀 아쉽네요. 아니, 당도가 지금 거의 12브릭스면 서량 딸기 같은 경우는 표준 브릭스를 9에서 11로 정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사이즈의 딸기 같은 경우는 9브릭스 정도 정하고요.
이런 큰 사이즈의 딸기는 11브루스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브루스면 아주 잘 익었다는 소리죠. 직접 수확한 딸기를 항상 어머니와 조카에게 가장 먼저 선보인다는 허준 씨.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재배하는 청년의 경쟁력은 코로나19에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안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얼마나 사셨는지.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직판 같은 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택배가 활성화됐는데 저만의 나름대로 그 독창적인 택배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택배 작업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디자인 선생님, 여기는 가끔 오시나요? 네, 처음에는 딸기 먹으러 오게 됐다가요. 이제 좀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이제 좀 일이 생겨서 이렇게 관련된 디자인 작업을 하러 오게 됐어요.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느낌들이 디자인으로도 표현이 되겠어요. 네, 그게 일단 먹어본 거랑 안 먹어본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먹어본 딸기 제가 지인들한테 선물도 많이 했는데 되게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전달이 다 안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무슨 시간이죠? 우리 딸기 CF 찍어야죠.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하기에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네.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누구죠? 좋아하는 연예 누구예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빨강? 맛!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딸기맨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딸기 홍보를 위해서 잠시 여기 나와봤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힘내서 탈 쓰고 다니기 창피하고 그랬는데 네. 딸기맨 보니까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머리가 아주 큽니다. 논산 딸기도 아주 커요. 너무 맛있고요. 네, 저희 논산 딸기 축제가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유튜브에 논산 딸기향 TV를 검색하셔서 딸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직접 맛도 보시면서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힘내서와 딸기맨 청년 넘버 허준 씨가 함께하는 논산 딸기 CF.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딸기 농가들 모두 힘내자고요.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입니다. 전국 최대의 딸기 산지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딸기 당도도 높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새콤달콤 봄의 맛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소비도 줄어들었는데요. 올봄은 논산 딸기로 농가도 덥고 입맛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는 더 특별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시죠? 평범함을 거부하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정성 가득 수제 간식이 떴다.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을 위해 영양의 기호성까지 2마리 토끼 모두 잡은 반려동물 전용 수제 간식은 물론 맛과 영양에 앙증맞고 귀여운 모양까지 더한 달콤한 디저트까지 정성의 개성까지 더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 수제 간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특별한 간식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 보자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 이 모두 반려동물을 위한 거라고요? 저희는 강아지와 반려묘를 위해서 수제로 간식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달콤해 보이는 쿠키부터 말린 고기까지 그야말로 이곳이 지상낙원 아니 견상낙원이로다. 여기서 잠깐 많고 많은 간식 중에서도 애견 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하다. 일단 제가 반려견을 2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반려동물 영양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지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테스트로 만드는 것을 선물하면서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조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염분이나 지방이 과하게 함유된 음식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염류와 지방 불순물 제거에 가장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이곳의 모든 간식이 반려동물 전용. 영양학을 공부한 사장님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반려동물이 얼마나 잘 먹느냐라고. 팩트 체크 위에 우리의 강아지 요원 직접 투입됐습니다. 만족, 대만족, 아니 땡만족이다. 한돈 냉장육으로 만드는 길이가 큰 돼지 안심 꽈배기와 아주 특별한 간식인 토끼기가 인기가 좋습니다. 돼지 안심 꽈배기의 경우에는 돼지라는 점에서 강아지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고요. 토끼기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간식으로 고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나 먹을 건 없어도 반려동물 입에 들어가는 건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죠? 만드는 과정부터 포장까지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건강한 재료에 공감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반려동물 전용 수제 간식. 제가 먹는 음식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이고요. 제 반려견이 먹는다 생각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반려동물을 위한 정성이 구워져 나오고 타이밍 맞춰 반려견과 함께 손님 등장. SNS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강아지가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되게 이것저것 상담도 잘해주시고 이제 저희 강아지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천을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여기 자주 오게 되었어요. 저는 산책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수제 간식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저는 대형견을 키우거든요. 근데 기존의 간식들이 조금 작아서 대형견들이 먹기에는 그냥 꿀꺽 삼키고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뭐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양해서 저희 강아지들이 조금 오래 잘 갖고 놀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조리 하시는 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보고 하니까 되게 좀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거구 잘 먹는다. 우리 강아지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주인 마음. 오늘도 반려견의 입맛에 꼭 맞게 건강에 더 좋은 간식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 중. 수제 간식이라는 점에서 반려견들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대구나 구미, 안동에서도 점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온라인 주문에서는 제주도에서도 최근에는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바야흐로 페코노미 시대. 반려동물을 위한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중한 이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마음. 이번엔 안동의 한 디저트 상점에서 찾았습니다. 영롱한 자태의 군침을 넘어 감탄사 연발하게 되는 수제 간식 전문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어도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예쁜 만큼 맛도 좋은 수제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 간식은 항시 대기 중이고요. 오색 빛깔 영롱한 다양한 간식들도 준비 완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 저희는 그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통 디저트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디저트류는 아이스 월정이라고 해서 답례품 구성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 생과일을 위주로 해서 만든 과일 양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쌀 카스테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감탄하시는 제품인데요. 이 모든 제품들이 다 제가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정성이 들어간 덕분인지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인지 선물용으로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말씀. 올망졸망한 비주얼 안에 숨어있는 디저트가 주는 한 입의 행복. 나날이 치솟는 인기에 몸둘 바를 모르는 중. 쌀 카스테라랑 양갱이 사러 왔어요. 며칠 뒤면은 친구 생일인데 어떤 거 살까 고민하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림이 너무 예쁜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예뻐요. 친구가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 카스테라랑 양갱이 사러 왔어요. 보기만 좋은 디저트가 아닙니다. 딱 기분 좋을 만큼의 달콤함까지. 양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달지도 않고. 정말 과일 맛이 그대로 나네요. 마음을 담은 디저트 상점. 사가는 사람도 만족하니 만드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기 마련. 더 많은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메뉴 개발에도 열심 또 열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쌀 카스테라의 가장 큰 장점은 노 밀가루, 노 버터, 노 오븐 이렇게 해서 쌀로만 해서 만든 카스테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식이고요. 다른 모든 제품도 일체의 가공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아주 추천해 드릴 만하답니다. 정 가득 담은 수제 간식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소중한 마음을 전하기에 특별한 간식만큼 좋은 게 없죠. 평범한 간식을 거부하는 간식의 끝판왕이 떴다.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을 위해 좋은 재료만 좋은 맛만 꽉꽉 담은 반려동물 전용 수제 간식 전문점과 보기에 좋은 디저트가 먹기도 좋다. 취향 저격하는 아기자기 디저트 상점까지. 여러분도 특별한 간식으로 소중한 그 마음까지 나눠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거의 한 80%, 90% 취소가 다 됐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 소상공인에게 으라차차 힘을 주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문을 연 남구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평소엔 손님들로 붐볐을 시간이지만 가게 안에는 지금 한적하기만 한데요. 저는 삼산동에서 장사하고 있는 최연심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세월이 12년 됐네요. 지나간 세월에는 장사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이 코로나 오고서부터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골 손님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거든요.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요. 성은 아나운서의 등장에 주방은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가 가게 안에 점점 퍼져가는데요. 아, 고기를 또 넣어야 되는구나. 그치? 김치찌개 완성은 고기죠. 아니, 이렇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 국물이 또. 그렇죠. 바로 익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아, 제가 막 자극적인 맛을 좀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너무 그 자연의 맛 그대로 담겨 있어서 너무 맛있다. 여느 때처럼 손님을 맞이하던 지난해 2월 말 가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이 일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좀 힘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또 확진자분께서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에요? 13번 확진자. 네. 아, 그러면 완전 초기, 그러니까 작년 한 뭐 2, 3월? 그쯤에? 그렇죠. 네.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확진자 동선이 완전 다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좀 피하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말도 못했었어요. 어때요? 근데 생각 외로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문 열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러길래 저는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장사를 안 하냐. 소독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이튿날서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거의 2달을 팔아주셨어요. 시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만 팔아준 게 아니라 여기 확진자 동선에 그렇죠. 이제 계셨던 분들을. 다 팔아주셨어. 너무 고마우셨겠다, 그죠?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삼계탕 100인분을 나눔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시고. 아유,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일단은 조금, 별건 아닌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거.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때 여름이었잖아요. 선별진료소. 예. 그때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증서 받으러 갔다가 그랬다고 보고 이제 뭐를 도와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있다가 뭐 50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맛있게 잘 드셨다고 여러 번 전화가 오시고. 사람이 뭐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뭐 가능할 수 있지만 나도 힘든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죠. 예, 엄청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너무 작은 거라서 제가 좀 민망스럽지. 민망스러워요, 제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요. 소셜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라는 문구를 해시태그로 달아야 하는데요. 응원의 한마디까지 자유롭게 남기면 끝! 소상공인도 힘이 나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으쌰으쌰 힘이 나겠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분들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곳은 중구에 자리한 숯불갈비 전문 음식점인데요. 오픈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된 가게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서 지금은 전년 대비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님이 없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래도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무료한 시간에 이제 청소도 하고 또 개인적인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고기 진짜 맛있겠다. 저 삼겹살인 거죠? 네네. 지글지글한. 사실 또 이 시기가 또 연말 연시가 사람들이 진짜 제일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네. 원래 작년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간단하게 뭘 마시는 분들이 예약을 많이 하셨는데 지내지고 나서 거의 한 80% 90% 취소가 다 됐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마냥 뭐 문을 닫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게 손님분들 기다리면서 저도 나누고 뜨개질도 하시고. 가게에서 뜨개질도 하시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이제 먹으면 되나요? 같이 드시죠. 코로나19로 이곳 음식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맛이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 코로나 전에는 진짜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촬영하는 내내 젓가락질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만 먹어라. 이제 너무 많이 먹어.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 갈비도 맛있고 삼겹살도 맛있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난 갈비가 더 좋아. 네네네. 힘든 시기에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단골 손님 덕분이었는데요. 이 맛을 잊지 못하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2달 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을까요? 여기 쌈무에 싸서 쌈무에 드셔도 싸서. 되고, 이게 동치미도 저희들이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그럼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쌈무에 싸서.
기존에 먹던 돼지갈비 그 소스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그 못 먹어본 듯 먹어본 듯한 그 맛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맛입니다. 어디서 먹어봤었지? 이게 참. 그럼 이렇게 맛있는 갈비를 또 버리실 때도 있으시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갈비집은 또 식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네,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비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뭐 저희 동네 가게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 곳들도 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께서 혹시 뭐 배달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전에 가을쯤에 사실 그 행복드림센터에서 이제 이거 배달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 이게 고기는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 또 지금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시작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아 진짜요? 다행이다. 근데 저도 굳이 여기 가게에 오지 않아도 배달로도 저희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집에서라도 저희 가게를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 진짜 저희도 좀 하루빨리 고기 진짜 마음껏 먹으러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거리두기 지키면서 좀 찾아주시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패션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명소.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를 넘어 충북 옥천을 멋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패션계의 이단아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감성을 담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청산고 3인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향수의 고장 충북 옥천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배우 이민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꿔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들이 저처럼 어린 나이에 패션계에 입문하겠다는 뜻을 갖고 당차게 도전해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대체 어떤 친구들이길래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건가요?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넘치는 개성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태그를 해야 되는 위시태그를 해야 되는구나. 궁금한 마음을 가득 안고 교실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패션 피플들이 학생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김도현 대표. 그의 든든한 지원군 최재현 이사. 모델이자 유일한 직원 임선우. 청산고 패션 3인방 반가워요. 학생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저희 다 동갑이고 이제 3월달 되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 18살 나이에 패션 브랜드를 창업을 했다고요? 네, 작년 5월에 이제 옷 런칭했고 브랜드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다 게시돼 있어요. 대도심 중심의 패션 문화에 반기를 든 청산고 3인방. 지난해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직접 디자인한 옷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내기 CEO들이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하기 전에 이제 패션 쪽에서 일하는 친척 형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 패션도 좋아하는 거 알아서 너가 만약에 공부 안 하고 계속 패션 쪽 좋아하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형이랑 형 밑에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내가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면서 어차피 지금도 시간은 많고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유난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던 김도현 학생.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과 디자인을 독학으로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낀 중마고 최재현 학생과 같은 반 친구 임선우 학생도 뜻을 모으게 됐다네요. 저 몰랐는데 이렇게 친구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삭발을 하고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왜 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답답해서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도현이가 마음에 든다면서 모델 일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자기 브랜드 하는데. 그래서 알았다, 한번 해보겠다. 조금 더 뭐 일 같이 하다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청산고 3인방은 요즘 봄 신상 의류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지 이제 1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힘든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어른들의 도움도 없이 학생들이 이렇게 셋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없었어요? 일단 이거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다 되게 어려운 분야였고, 이제 공장에 발주 넣는 것도 이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퇴짜 맞을 때도 있었고. 동대문, 서울 동대문 같은 데 가면은 그 사장님들이 좀 무섭거든요. 문신도 막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복 입고 한번 갔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얘네는 뭐야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 눈빛으로 막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죠. 내 사전에 포기란 단어는 없다는 청산고 3인방.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새내기 CEO들의 뒤에는 담임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인데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공부하기 싫어서 뭔가 돌파구, 해방구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패션 관련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선생님들 단체 티를 한번 너네가 자유롭게 제작을 해봐라 해서 후드티를 제작을 했는데 뒤에 있는 문구, 디자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줘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 오전 시간 학교에서 열띤 회의를 마치고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선우랑 홍보용 사진 찍고 이제 다음 시즌 제품이랑 마케팅 할 거 회의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에요. 여기 길가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만의 감성. 그 영감을 얻는 곳은 바로 마을입니다. 색다르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어주는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청산고 3인방이 디자인한 옷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촬영하면은 막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도 올라가는 이런 사진들도 다 이런 배경으로 촬영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시골이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없을 뿐더러 저희 딱히 빌릴 여력도 없어서 그냥 그게 시골 환경을 배경으로 많이 찍어요. 촬영을.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김도현 학생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전문 모델 못지않은 멋진 워킹을 보여주는 임선우 학생. 어떠세요? 농촌만의 스웨그가 느껴지나요? 영혼을 담은 홍보사진 촬영을 마치고 도착한 김도현 학생의 집. 디자인 회의에 열중하고 있는 청산고 3인방을 위한 어머님의 간식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좋아 보인다. 잘 돼가? 네. 한번 해봐라. 또 해보는 것도 경험 삼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사업 계획서 한번 써오면 보고 괜찮으면 허락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럼 돈은 어떻게 장만할 거냐니까 자기 용돈 모아놓은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 돈 범주 내에서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심 그랬죠. 하다 말겠지. 이렇게 긴 시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스탠더드한 이쁘죠. 이쁘고 다 내 자식 같아요. 또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꼭 사업적인 성공보다는 어떤 인격적으로도 요즘 말하는 인성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네. 더 넓게 본다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나 장르가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죠. 저번 시즌에 준비했던 옷은 잘 안 팔려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이번 봄 시즌에 준비한 옷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사장, 이사, 직원인데 이제 약간 과장 정도는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션에 대한 진심 하나로 똘똘 뭉친 청산고 패션 3인방. 메이드 인 청산, 충북 옥천을 패션의 중심지로 이끌어가겠다는 당찬 포부. 앞으로가 기대되는 새내기 CEO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